Hello everyone, this is Eric. Today I'm going to talking about additional background of physics. 이번 강의는 background of physics 두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벡터의 개념과 유닛 벡터, 그리고 간단한 벡터의 덧셈 뺄셈, 그리고 벡터와 스칼라의 곱셈까지 다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마지막으로 벡터의 꽃이라고 하는 벡터와 벡터끼리의 곱셈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벡터끼리의 곱셈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내적. 내적은 영어로 dot product 혹은 inner product라고 하고, 그 외적이 있습니다. 외적은 영어로 cross product 아니면 outer product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곱셈 방법이 두 개씩이나 있냐 하면, 먼저 제일 중요하게도 두 연산의 결과값이 다르고요. 두 연산의 결과값이 다르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각자 사용되는 상황도 다릅니다. 그러면 내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 자체가 내적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앞서 additional 그냥 background of physics 1번 강의에서 유닛 벡터를 배우셨을 텐데, 그거를 배우셨으면은 이게 사실 계산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보시다시피 스칼라로 나오게 되고요. 사실 이거는 피직스 시험에서는 그냥 AP 피직스 전체 시험에서 알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이게 첫 번째 정의니까 참고 삼아서 크게 어렵지도 않아서 알려드리는 거고, 네, 모르셔도 됩니다. 저희는 두 번째 정의를 알면 되는데, 이게 두 번째 정의입니다.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스칼라 값이 나오고 두 값을 곱한 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B 벡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A 벡터, A 코사인 세타를 B 벡터에 곱하게 되면 삼각형이 이렇게 돼서 A 코사인 세타는 요렇게 요 부분이죠. 딱 요 부분. 그러니까 내적은 코사인을 곱해서 한 방향 성분에 대한 벡터 값의 곱이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B 벡터와 A 벡터의 수직 성분도 있고 수평 성분도 있을 텐데, 이제 수평 성분만 곱함으로써 이제 한쪽 방향에 대한 벡터끼리만 곱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크기만 보여. 그래서 스칼라 값이 나오는 게 내적이다. 딱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사실 내적, 외적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뤄지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내적, 외적을 AP 피직스 시험에서 접하는 경우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게 일을 계산하는 식인데요. 정확히 하려면 여기 벡터가 있어야겠죠. 일 같은 경우에는 힘 벡터와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그게 중요합니다.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벡터를 곱한 물리량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저고 가방을 이렇게 팔이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고 앞으로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방은 이쪽으로 움직이죠. 이쪽으로. 근데 팔은 이쪽으로 힘을 주죠. 그래서 팔이 가방에 대해서 해준 일은 0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게 일에 대한 간단한 정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을 계산을 할 때는 내적을 사용을 한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적은 한 방향 성분에 대한 결과값만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곱셈 값만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계산을 할 때는 내적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넘어가면은 내적과 마찬가지로 이게 외적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사실 이것도 내적에 비해서는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하긴 한데 크게 어렵진 않아요. 궁금하신 분들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걸 알면 됩니다. 이거 외적 같은 경우에는 사인 세타를 곱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뭐 이걸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저희 벡터 합 구할 때 평행사변형 만들었죠. 외적의 값은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됩니다. 외적의 크기는, 외적은 내적과 다르게 방향이 생겨요. 그 방향은 이제 오른손 규칙 이런 걸로 찾을 수 있는데, 이 두 개 위치가 바뀌면은 이 방향이 요쪽 방향이 됩니다. A 벡터 외적 B 벡터를 해주게 되면은 방향은 요쪽 방향이 됩니다. 완전 수직한 방향. 네, 내적과는 많이 다르죠. 이건 언제 쓰이냐 하면 토크를 계산할 때 쓰입니다. A 벡터와 B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세타고, 그러면 여기 사인 세타를 곱해줬기 때문에 이거의 이 방향 성분, 대충 A, B라고 하면 A 곱하기 B의 요 방향 성분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가 돼서 수평 성분 곱하기 수직 성분 이 크기가 되는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토크를 계산할 때 외적이 사용됩니다. 토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이 있을 때 힘 벡터와 받침점까지의 거리 벡터, 거리 벡터, 이 두 벡터의 벡터 곱이 토크가 되는데, 토크는 나중에 이것도 배우시겠지만 미리 말씀을 해드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수직 성분의 힘만을 곱하게 됩니다. 이 팽이를 돌릴 때 생각을 하면 이게 요런 식으로 힘이 가해져야지 이게 요렇게 돌겠죠.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아무튼 크로스 프로덕트가 이거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거기 때문에 외적이 토크를 계산할 때 사용이 된다. 그리고 토크의 방향은 이렇게 있을 때 이 위로 수직한 방향,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벡터와 벡터의 곱신, 내적과 외적은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저희가 저번 강의에서 덧셈 뺄셈 배웠고 이번 강의에서 지금까지 곱셈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사칙 연산상 뭔가 나눗셈도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러면 나눗셈은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눗셈은 안 됩니다. 벡터의 벡터 나누기라는 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 벡터, 그리고 나누기는 없어서 기호도 없긴 하지만 그냥 대충 나누기 B 벡터, 이것도 가정을 합시다. 있다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될 텐데, 네, 나누기와 뺄셈은 역연산입니다. 그러니까 A 벡터 나누기 B 벡터라는 것은 결국에는 A 벡터 곱하기 제 나눗셈은 곱셈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A 벡터 곱하기 B 벡터의 역원, 네, 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눗셈의 정의죠.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B 벡터의 역원이라는 게 그래서 생뚱맞게 등장을 하는데, B 벡터의 역원이라면, 곱셈의 역원이라면 B 벡터 내적 B 벡터 곱셈의 역원, 그리고 B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B 벡터의 역원, 이거 두 개가
어떤 벡터 곱셈의 아이덴티티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사칙연산의 곱셈 같은 경우에는 곱셈의 아이덴티티가 1이죠. 벡터 곱셈의 아이덴티티는 네, 살짝 스포일러를 하자면 없는데 그냥 뭐 대충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써줍시다. 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벡터끼리의 나눗셈이 있으려면 벡터의 역원이 있어야 되고, 벡터의 역원이 있으려 하면 벡터와 벡터 역원을 곱했을 때 나오는 벡터의 아이덴티티라는 값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벡터의 아이덴티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식을 써봅시다. 그러면 A 벡터 내적 아이덴티티, A 벡터 외적 아이덴티티가 다 A 벡터가 나와야 하는데, 일단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내적의 가장 중요한 특징, 내적은 결과값이 벡터로 안 나오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내적을 하면 내적일 경우에 내적의 아이덴티티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외적은 어떠냐? 외적은 방금 이제 오른손 규칙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거를 곱하면은 무조건 이거 외적을 하면 무조건 오른쪽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방향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벡터인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뒤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벡터 곱의 아이덴티티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벡터 곱의 아이덴티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벡터 곱의 역원이란 것도 없어요. 벡터 곱의 역원이 없으면은 벡터 곱의 역연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은 불가능합니다. 네. 뭐 이러한 이유로 벡터의 나눗셈은 존재하지 않고요. 오늘 벡터와 벡터끼리 곱하는 방법인 내적 닷 프로덕트 그리고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까 제가 뭐 여러분들이 아직 물리 공부를 제대로 이제 개념 강의인데 막 일 이런 거 설명하고 토크 계산하는 거 설명하고 간단하게 하긴 했지만 솔직히 다 필요 없고, 그거는 추후 차차 공부를 해가면서 좀 더 이 개념적인 부분을 보강을 하면 되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냥 벡터 곱셈을 할 때는 경우가 가지수가 방법이 두 개더라. 닷 프로덕트라는 게 있고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게 있는데, 닷 프로덕트를 하면은 결과가 스칼라로 나오고, 즉 같은 방향 성분끼리, 그러니까 수평 성분과 수평 성분을 곱한 거더라. 뭐 딱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게 있는데, 크로스 프로덕트는 벡터 값이 나오고, 뭐 방향까지 알면 좋겠죠. 오른손 규칙에 의해서 이거에다가 이거 외적을 하면 이쪽이 위쪽 방향, 위쪽입니다. 위쪽 방향 벡터가 나온다. 그리고 수평 성분에다가 수직 성분은 수직 성분을 곱한 연산이더라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AP 피직스에서는 크게 이제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니까 딱 이 페이지에 있는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ank you everyone. If you have any question, contact us.